안녕하세요. 로맨입니다. 2025년 상반기 건보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가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접수 중에 있고요. 2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접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공채 지원하실 분들이라고 하면 다들 지원을 해 보십시오. 최근에는 기간제 이력을 가지고 공채 자소서, 면접 다 활용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별도의 필기 시험이 없으니까요. 꼭 지원을 해 보시고 면접까지 보신 다음에 합격을 한 상태에서 과연 내가 기간제로 근무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이때 고민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꼭 써보시고 합격을 경험해 보십시오. 저한테 인턴 근무를 하는 것과 기간제 근무를 하는 것이 어떤 게 좋은가요? 물어보시는데요. 당연히 공채를 위해서라고 하면 가점이 적용이 되는 청년 인턴이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인턴이 해야 할 업무와 기간제가 하게 될 업무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지원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전 이력을 가지고 최대한 그 이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능력치를 발휘를 하면서 더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보험공단의 사업에 실제 관여를 하고 참여를 해보셨던 그 경험은 비록 기간제가 가점을 받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자소서에 퀄리티 있는 내용을 설정하거나 나중에 면접에서 좀 더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충분히 활용될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일단 가능하다면 기간제는 다 지원을 하시는 게 좋고요. 공채 뜨면은 공채 지원을 하시고 인턴도 뜨면은 인턴을 다 지원을 해보셔서 세 가지를 모두 다 합격을 하는 사례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번 공채 합격을 한 분들을 기록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에 다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참고로 인턴과 기간제는 보수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별로 많이 주지는 않죠. 미리 체크는 해 보시고요. 나중에 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도 행정직 지원하실 분들은 소득정산부가 전문 상담사 350명으로 가장 많이 지원을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건강직이나 요양직도 직무와 관련된 기간제를 해보시는 게 좋지만 행정직으로 내가 그래도 경험을 쌓아보겠다. 상병수당이라든지 특히 건강직 지원하실 분들은 소득정산부가 쪽으로 지원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을 먼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간호사분들이 가장 많이 지원을 하는 다제약물 관리 전문 인력이라든지 요양직 지원하시는 분들도 다제약물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급여도 더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다 해보십시오. 그 외적으로 생활실천지원금이라든지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라든지 여러 전문 상담사들을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신껏 근무를 할 수 있는 지역이고 이후에 충분히 활용이 된다 생각하는 그런 업무라고 하게 되면 지원을 해보시고 꼭 근무를 해보시는 거 저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기간제는 일단 이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우대사항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기본 베이스로 중요하고요. 이후에 자소서 항목에 직무에 대한 내용 내가 충분히 지원한 분야에 대한 업무 이해도가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작성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면접에서도 가장 먼저 물어보는 부분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알고 있느냐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초반에 많이 묻거든요. 자기소개 때도 그런 내용을 다 담아내셔야 할 겁니다. 그 이전에 경험 경력 기술서는 여러분들이 해 오셨던 이력들을 정리를 하시고 그럼 경력 안에서 했던 내용들이 지원한 분야의 활용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점을 자세하게 작성을 하시는 연습을 하십시오. 어차피 공채에서도 경력 기술서, 경험 기술서 이렇게 각각 나눠서 쓰시기는 해야 합니다. 자, 자소서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요. 정말 여러분들께 제가 꼭 말씀드릴 사항이 나중에 면접에서도 똑같습니다. 물어본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막상 쓰셨던 자소서에서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 중에 상대방을 만족시키는 나만의 노하우가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죠. 내외부 팀원도 있고 고객도 있을 겁니다. 보통 민원을 해야 할 업무라고 하면 민원인의 만족을 제공하는 노하우라는 것을 먼저 쓰셔야 합니다. 노하우가 무엇이냐고 물었으니까 노하우를 먼저 쓰셔야 하는데 이것 없이 내가 했던 이야기만 주구장창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묻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물어본 내용이 어떤 식으로 내가 제시를 한 그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가 아니라 활용을 할 수 있을지라는 부분이 포인트다. 내가 하게 될 업무 안에서 어떻게 그것을 활용할지를 한번 미리 얘기를 해보아라.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왜 이 직무를 해야만 하고 공단에서 나를 왜 뽑아야 하는지를 얘기하는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냐면 과거 이 사례에 대해서 쭉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래를 물어봤는데 과거에 저는 이 노하우를 발휘를 했던 상황 속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여 이런 만족을 주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경험에 대한 부분만 쭉 쓰시고 마무리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질문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원한 그 직무 내에서 이 노하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것을 작성하시는 게
게 포인트입니다. 내가 썼던 자소서에 또 첨삭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도 과연 이 핀트에 잘 맞춰서 작성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직무 내에서 이 노하우를 발휘한다라는 점은 내가 만나게 될 동료나 민원인들, 이 고객들의 성향과 그 사람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당연히 이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공채 자소서에서도 물어봤죠. 타인의 니즈를 파악하는 나만의 방법이 무엇이냐. 상대방이 기대를 하는 내용을 내가 했다면 전혀 만족을 하지 못할 겁니다. 상대방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그 이상의 감동을 주기 위해서 내가 과연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느냐, 어떤 요령과 노하우가 있느냐, 이 부분을 먼저 정의를 잘 내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만날 그들에게 만족도라는 것을 제공을 하려면 어떻게 그래서 하겠습니다 라는 점을 제시를 하는 내용이 가득 차야 됩니다. 이 내용을 기준으로 소득정산 부가 전문 상담사 가장 많이 지원을 하게 될 분야이기 때문에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요. 소득정산 제도에 대한 민원 상담을 할 텐데 어떤 민원이 예상이 되냐면 보험료 조정을 해주십시오. 경감을 해주십시오. 왜 내가 피부양자를 탈락이 되었습니까? 이 소득정산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을 만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를 최대한 알고 그들을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설명만 한 게 아니라 그들에 맞는 대안까지도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을 하여 니즈를 만족을 시키겠습니다.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게 될 업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인들 그 상대방의 불편함을 이해를 해 주셔야 그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제시하는 게 자소서 1번입니다. 근데 근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첫 번째 문장에서 제시를 했던 상대방을 만족시키는 나만의 이 노하우를 과거에도 유사하게 만들어낸 근거, 사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곁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도 자체가 저는 내외부 고객을 만족시키는 나만의 노하우가 존재합니다. 지원한 분야에서 만나게 될 고객들의 성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지니고 있는 노하우를 충분히 다음과 같이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작성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절대 쓸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근거로 제시를 할 수 있는 과거의 사례가 하나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노하우를 발휘를 하여 만족을 주었다, 니즈를 파악하여 이런 감동을 주었던 사례 또한 존재합니다. 이런 사례가 이전 경험이나 이력 안에서 유사하게 만들어낸 경험 또한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도 발휘할 겁니다. 이런 형태로 가야 됩니다. 미래에 내가 다음과 같은 노하우를 발휘를 할 거라는 점이 포인트지 과거에 했던 나의 경험을 자랑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비중을 정확히 알고 제시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 결론 정도 되겠죠. 내가 이런 노하우 분명히 활용도 할 수 있고 발휘도 하겠지만 아직은 부족합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앞으로 계속 갈고 닦아서 해당 직무에서도 해당 노하우를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마무리하시면 끝납니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자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주십시오. 절대 과거를 물어본 질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소서 2번은 원칙 준수, 규정 준수거든요. 이 규정을 또 원칙을 지켜서 조직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받았던 경험이 있느냐, 신뢰를 받기 위해서 나는 항상 어떻게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원칙과 규정을 지킨 이유가 무엇이며 그런 과정이 무엇이냐 이런 설명을 하셔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에 속했다는 점은 정해져 있는 규정은 누가 하라고 해서 더 잘하고 중요하다고 해서 더 잘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규정과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런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키기 어려웠던 사소한 규정을 지킨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법적인 것을 지킨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꼭 이런 점들을 제시를 해주는 게 이런 원칙이나 규정 준수 자소서에 쓰셔야 될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켜야 했던 이유는 조직에 내가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신경 써서 지키는 이런 양심적인 행위가 결국은 우리 조직의 신뢰의 밑거름이 될 거다라는 이런 가치관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거에도 저는 지켰던 근거 사례 또한 존재합니다. 이런 형태로 제시를 해주셔서 작성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른 사람은 지키지 않더라도 나는 지켰습니다 라는 부분을 전달하고 끝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도 이렇게 소신껏 지키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사람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알고는 있으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 제공이라든지 이런 솔선수범들이죠.
최대한 타인을 위해서 배려나 이런 희생들을 했던 나의 이런 행동들이 존재합니다. 나만 잘했다라고 끝나는 거 절대 안 된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이 조직에게 또 동료에게 발생을 했던 좋은 효과가 무엇이냐? 이거는 조직에 미친 신뢰도 이런 점들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표현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없다 하더라도 적절한 MSG를 많이 만들어서 쓰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직업윤리를 지키는 그런 분들이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조직을 생각해서 이렇게 내가 사소한 규정도 지켰다 이런 사례가 있는 분들은 솔직히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직업윤리 항목은 가장 점수가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격하는 분들 기준으로 보면 다들 비슷하게 작성을 한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력과 우대사항과 자소서 1번이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기간제에 꼭 접수를 해 보십시오. 내가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한번 써보셔라. 이 다음 건보 상반기 지원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소서 가이드 세부적으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첨삭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공채 예약도 많이 하시니까요. 희망하시는 분들은 공고가 뜨면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몰리기 때문에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미리 꼭 신청을 해 두십시오. 최대한 자소서 4개 항목에 인재상을 가득 담아서 합격할 수 있도록 퀄리티 좋은 내용으로 뽑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공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자소서부터 다들 쓰시고 제출해 보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